난치병 환자들의 한숨과 눈물이라. 자,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 하병근 박사님의 저서입니다. 난치병 환자들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몸이 아파 힘든 것에 마음이 상처까지. 난치병 환자들의 투병은 눈물이다. 헤어나려 해도 헤어날 수가 없고 이겨내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하루하루가 아픕니다. 치료법이 없다는 난치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있다는 약 아닌 약들이 난무한다. 의학이 직무유기하며 떠난 자리, 복마전이 되었다. 세상에 이런 복마전은 없다. 자동차를 모르면서 자동차를 고친다고 나서는 기계공은 없다. 회로를 모르면서 고장난 텔레비전을 고칠 수 있다고 나서는 수리공은 없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알지 못하면서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의인들은 난무한다. 주류 의학이 도구마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않는 사이에 자연의학의 치유력을 목격한 탐욕은 이들을 들고 난치병 환자들 곁으로 다가섰다. 하나를 둘로, 하나를 열로 포장하여 이곳에 쓰는 약을 저곳에도 쓴다며 100원 하는 약을 10,000원에 팔았다. 열린 의학을 포장해서 가리고 공료의 의학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치부했다. 난치병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일한다는 인도주의로 색을 칠해 탐욕을 가렸다. 장기간의 투병으로 얇아진 환자들의 주머니는 이들의 탐욕에 점점 더 비어갔고 빈 주머니로 남은 난치병은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워져 갔다. 나의 투병이 그랬다. 내가 아니라 부모님의 타들어가는 가슴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약들을 찾았다. 의사의 자존심도 의학의 명예도 내려놓은 채 말도 되지 않는 줄 알면서 그들을 찾고 또 찾았다. 더 이상 내줄 것이 없는데도 탐욕은 그치지 않았다.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텅 빈 주머니를 어쩔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었다. 내가 가진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책을 보고 수소문을 했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부탁을 해버리던 참이었다. 반드시 고쳐집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책에서 고친 사람의 자료를 보지 않았느냐 하는 말과 함께 의학을 모르는 문외한이 명약을 든 명의가 되어 전화기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돈 마련하면 전화 주세요. 그게 전부였다. 탐욕이 휴머니즘을 앞서고 탐욕이 의학을 우습게 만들고 탐욕이 난치병 환자의 가슴을 태워버렸다. 이제 이런 일은 사라져야 한다. 의학이 비켜간 자리에서 난치병 환자들의 명의가 되어 있는 탐욕을 잘라내어야 한다. 의학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의학이 바로 서야 한다. 주류 의학이 그저 아니라고 외면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 호흡기 질환으로 오랫동안 투병해온 환자의 메일을 받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만든 약을 주위에서 먹으라고 하는데 이 약을 꼭 먹어야 하느냐고 물어봤다. 한국에 내 이름을 걸고 만들어 파는 약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다단계 회사에서 만들어 파는 약이 있는데 내가 만든 약이라고 했다고 전해왔다. 약 이름을 받아서 인터넷으로 조회했더니 그 이름이 있었다. 10,000원을 받아도 비싸다고 이야기할 아미노산 제제들을 섞어놓고 10만 원이 넘는 가격을 받으며 다단계로 팔았다. 그런데 그 성분 조성이 잘못되어서 엉뚱한 아미노산이 섞여 들어가 있었다.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대신할 약을 가르쳐주고
투병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답을 마무리했다. 자, 이게 허접한 어떤 다단계 네트워크의 어떤 싸구려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정말 신용 있고 신뢰 있고 실력 있는 어떤 의사들의 어떤 포진된 안이 과학자들이 포진되고 연구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지를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학의 문외한이 구세주인 듯 행세하고 탐욕이 아닌 탐욕이 다단계로 이어지며 제유력을 과대 포장한다. 머리로는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환자와 그 부모는 마음속 희망으로 혹시나 하며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번번이 좌절하면서도 그것을 탐욕을 부리는 자들의 탓으로 돌리지 못하고 약이 듣지 않는 자신의 몸 탓으로 여기며 돌아 나오기를 반복한다. 이제 이 가난한 마음에 단비를 내릴 때도 되지 않았나? 언제까지 아니라고만 할 건가? 언제까지 한계라고만 이야기할 건가? 언제까지 가보지도 않고 없다고만 할 건가? 의학, 이제 일어서라. 일어서서 달려라. 숨이 턱에 닿을 때까지. 아니 숨이 차 쓰러지더라도 버리고 온 난치병 환자들 곁으로 달려가라. 환자들의 소리를 듣고 환자들의 자리를 보라. 의학이 지켜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와 권력과 사회적 명성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한 책임은 내면에서 의무감으로 승화해 사회로 행해야 하고 사회로 향한 솔선수범은 온전히 일방통행이어야 한다. 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노블레스를 품어낸 사회적 토양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오블리주. 자신들을 품어낸 토양에 내려 그 땅에 내일을 품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배운 자는 가르쳐야 하고 가진 자는 나누어야 한다. 자신을 가르치고 길러준 사회에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써 사회가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신의 부를 만들어 준 사회에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빈 곳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래야 하여 사회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와 지식의 능동적 재분배를 이루어 가야 한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에게 권력이 따라온다.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고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가 생겨난다. 가진 것과 알고 있는 것이 만들어내는 권력, 능동적 재분배에 대한 인식과 권력 행위에 대한 도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권력이 무소불위로 흐르게 된다. 무소불위로 흐른 권력은 가진 자와 배운 자의 입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사회를 양극화시킨다. 의무감과 도덕성이 동반되지 않은 권력은 타인에 대한 지배력이 되고 지배력을 가진 자들은 세력을 형성해 사회를 압박한다. 권력의 지배 아래에서 사회는 질식하고 권력의 통제 아래에서 계급은 고착화된다. 순환 없는 사회가 되고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만들어지며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으로 전락한다. 권력은 부패하고 소모품은 탈진하며 사회는 붕괴된다. 권자에 오르면 낮은 자리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고 낮은 자리에서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게 된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보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보이고 무엇을 더해야 사회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지도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개선이 자신의 이익과 맞설 때 권력은 어떤 선택을 할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권력은 상처를 덮고 빈 곳을 가리며 물러서야 할 곳에서도 앞으로 내딛는다. 살아가는 곳곳에 권력이 있다.
이러한 권력들은 때론 직렬로 때론 병렬로 연결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들만의 입지를 굳힌다. 정치판에는 정치 권력이 있고 상업을 하는 곳에는 경제 권력이 있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교육 권력이 있고 의학에는 의료 권력이 있다. 겉보기의 의료 권력은 의사들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시대의 의료 권력이 자본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의사들은 의료 권력의 통로로 이용되는 소모품일 뿐, 이 시대의 의학은 자본의 소유물이 되어 있다. 자본의 눈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약을 약이라 말할 수 없고 환자를 치료해내도 치료약으로 만들어낼 길이 없는 것이 오늘날 의학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자본은 의학의 점령군이 되었다. 거기에 미국식 의학이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미국식 서양의학은 자본이 들어서며 파이를 키운 전형적인 자본의학이다. 환자들의 눈에 보이는 의학의 문제점들이 의료 권력으로 전해져서 의학의 시스템이 바로 잡혔어야 했는데 미국의 의료 권력은 자본의 조정으로 누수되고 있는 시스템을 묵인한 채 파이를 키워갔다. 의료 권력 속으로 들어선 자본은 그들의 몫을 요구했고 그 몫은 점점 커져만 갔다. 자본과 권력은 나눠야 할 때 더 가지려 했고 그 값은 사회가 치렀다. 사회가 그 값을 치러내지 못할 때 구성원들이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된다. 자본과 권력의 뒤치다꺼리를 민초가 하게 된다. 한계에 부딪힌 미국 정부는 의학에 대한 연방의 의료 보조를 삭감하고 있고 미국인 중 약 4천만 명은 의료보험이 없는 사각지대에 머문 채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미국식 자본이 만들어낸 의학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의사들도 가운을 벗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두려움을 공유한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마법의 고리. 이것이 미국 의학의 현실이다. 미국의 자본과 권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담보로 의학과 의료 체계를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로 이끌었고 이제 사회는 이를 받아들일 여력을 잃어버렸다. 의사들의 인도주의와 사랑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만들어졌다. 이 벽을 걷어내기 위해 모든 분야 권력의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 이것이 세상의 의학을 선도하고 있다는 미국식 서양 의학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사용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급자의 요구가 막구에 들어서며 의학을 독점했다. 이제 그 폐해는 자본과 권력을 제외한 모두가 나누어 짊어지고 있다.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서울대학교에 들어섰던 것이 1984년이다. 나는 아직도 예과 1학년 시절의 한 장면을 잊지 못한다. 소인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중인은 사람을 고치고 대인은 사회를 고치는 거래. 사회를 바로잡는 큰 의사가 되자며 친구들과 다짐했던 때가 어느덧 27년 전이다. 의학을 잘 알지 못하던 새내기 시절에 주고받았던 사회를 바로잡는 큰 의사에 관한 대화. 나는 그런 큰 의사가 이데올로기의 이념전쟁 속이 아닌 의학에서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깨달아가고 있다. 내가 기존 의학으로 바로 잡히지 않는 난치병 환자가 아니었더라면 나 역시 이 모든 것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채 시스템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흘러갔을 것이다. 지금 의학에 필요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머리에 든 지식과 마음속에 깃든 생각과 이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학을 바로 보고 환자들의 자리를 바로 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참 몸이 아픈 어떤 난치병 속에서 의학에 더 열정을 하고 배우고 배우면 또 알면 알수록 이 사회가 정말 진정한 치료의 의학이 되지 못한 이유들이 그 배후에 큰 이 돈을 주물리는 어떤 시스템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정치나 권력이나 이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는 진정한 치료의 의학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하는 것을 참 이 세상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철학 안에 갇힌 동양의학. 음허화동에는 보음 있기 전이다. 생의 말을 들으실진대 방문이나 하여 올리리다. 상간병에는 시호탕이요 음허화동에는 보음 있기 전이요 열병에는 승마 갈근 탕이요 원기 부족 중에는 육미지탕이요 채증에는 양미탕이요 각통에는 우슬탕이요 안지르는 층간 명목탕이요 풍증에는 방풍통성산이라. 천병만약의 대정투제함이 다 당치 아니하옵고 신요할 것 한 가지가 있사오니 토끼의 생간이라. 그 간을 얻어 더운 김에 진허하시면 즉시 평복되시오리이다. 요즘 제주 사라봉에는 수많은 토끼들이 참 그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생각할 때 옛날에는 토끼도 산토끼를 구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별주부전 혹은 토끼전으로 전래되어 온 옛 소설에 나오는 대목이다. 중병에 걸린 남해의 욕망을 살려낼 약을 찾기 위해 신하들이 열띤 토론을 주고받는 장면. 그 대목에서 토끼의 간이 치료약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거북이가 토끼를 유인하러 우추로 간다. 거북이는 토끼를 미혹해 용궁으로 데리고 오려 하지만 결국 토끼는 달아나고 치료약은 신령으로부터 얻어온다는 내용이다. 욕망의 치유를 위해서는 토끼의 간이 특효라는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약이 하나씩 소개되는데 그때 음허화동에는 보음 있기 전이라는 말이 나온다. 음허화동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몸에 음기가 부족하여 열과 땀이 심하고 식욕이 줄며 기력이 쇠약해지는 현상, 쉽게 화를 내고 얼굴이 붉어지며 입이 마르고 성욕이 병적으로 높아진다 라고 서술되어 있다. 음기가 부족하여 열이 치솟는다고 풀어볼 수 있는 음허화동. 우리의 선조들은 이 음허화동을 보음 있기 전이라는 약으로 다스렸다. 음을 보호하고 기운을 더한다는 풀이대로 보음 있기 전은 부족한 음기를 채워 넣어 인천의 발열을 다스리는 약이다. 동양의학 특유의 밸런스 개념인 음양이 잘 표현되고 있는 음허화동이라는 말에는 서양의학에서 찾아보기 힘든 허혈의 개념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발열의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역발상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음허화동으로 인한 발열을 다스린다는 보음 있기 전은 1918년 전 세계에 겉세계에 몰아친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번져나가고 있을 때 투여됐던 독감 치료 약이기도 하다. 신종플루가 몰아쳤을 때 타미플루를 찾듯이 우리의 선조들은 보음 있기 전을
찾았다. 음호 화동은 내가 찾은 리독스 의학의 개념으로도 잘 풀어낼 수 있는데 스페인 독감의 치료제로 투여되었던 보험 있기 전의 취지 역시 리독스 의학으로 풀어낼 수 있다. 세포 내 산화하는 도의 지표로 할 수 있는 리독스는 세포 내 양기라 할 수 있는 산화제와 음기라 할 수 있는 환원제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음량의 지표이다. 이 지표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외부 자극에 대한 세포의 반응이 달라진다. 음기로 표현되는 환원제에는 비타민C,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제가 포함된다. 음기가 부족해지면 세포의 리독스는 산화 상태로 치우치며 바이러스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음호한 세포 속은 바이러스가 자라기 적절한 환경이 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자라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인체 내 발열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음허화동을 리독스 의학으로 풀어내면 동양의학의 음양 철학은 서양의학의 과학으로 만난다. 이러한 동서의학의 조우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함께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철학과 과학이 공존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1918년 우리나라에서 스페인 독감을 음후화동으로 보고 보험 있기전을 처방하던 그 순간 신종플루의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던 타미플루라는 신무기가 없던 당시에 서양의학은 어떠한 처방을 내렸을까? 그 시절 서양의학의 처방을 찾아가다 보면 다시 음양을 만나게 된다. 스페인 독감에 대한 서양의학의 처방 중에 흔히 소다로 알려져 있는 중탄산 나트륨이 투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닥터 볼리 첸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자 1918년과 1919년 미국의 보건국에서 독감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느꼈던 것은 중탄산 나트륨으로 완전히 알칼리화된 사람들은 독감에 걸리지 않았고 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조기에 알칼리화하면 독감을 가볍게 앓고 지나갔다는 사실이었다. 음으로 표현되는 알칼리, 양으로 표현되는 산. 스페인 독감이 돌불처럼 번져나갈 때 미국의 의학은 음기를 채워 넣으려 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의사의 눈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음허를 해소해 발해를 잡음으로써 전염병을 이겨내겠다는 서양의 생각이 음호화동을 보험 있기 전으로 다스리려 했던 우리 선조의 생각과 닮아 있고 치료약 보험 있기 전은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음기의 객체로 표현되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페인 독감에서 2009년에 발표된 그 논문에서 아스피린 과용으로 인해서 그 폐포가 망가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자, 여기에서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막아넣는 어떤 것으로 천년의 면역력을 제어하려고 했던 그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다면 여기서 깊은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이 내용이 진정한 알칼리화의 어떤 그 몸을 체력을 돋우는 건강으로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어하는 쪽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장하고 있는 리독스 의학은
어쩌면 한 세기 전의 수많은 의인들이 느끼고 고민하며 생각해왔던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이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으로 대변해 볼 수 있는 세포 내의 음기를 알고 있었더라면 보음익기전을 쓰고 중탄산 나트륨을 썼던 그 시절의 히포크라테스들은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을 들고 음허를 해소하려 했을 것이라 생각해 보았다. 그리 머지 않은 날에 세포 내 리독스를 조절해 여러 질환을 치료한다는 생각이 의학으로 들어설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채워넣는 프로의학이 살아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찝고 잘라내고 막아서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자, 안티의학을 넘어 프로의학으로. 자, 음양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절대적인 음도 없고 절대적인 양도 없다. 음이 있어 양이 있고 양이 있어 음이 있다. 음양은 공존한다. 음을 추진하는 동력은 음 속에 내재된 지향성이고 양을 움직이는 동력은 음으로 회귀하려는 지음성이다. 음양도를 살펴보면 흑백으로 좌우로 나뉘며 음과 양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의 원 안에서 물 흐르듯 이어 달리는 음양이 있고 그 음양의 중심에 눈이 있다. 음 속에 양의 눈이 있고 양 속에 음의 눈이 있다. 몰아치는 태풍 속에 고요한 눈이 있듯이 음양도의 음과 양 속에는 양과 음의 눈이 있다. 이렇게 음 속에 내재된 양의 눈과 양 속에 내재된 음의 눈은 음양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어 음은 양으로 흐르고 양은 음으로 흘러간다. 닥터화 칵테일로 이름 붙인 항산화제 네트워크에도 음양이 있다. 비타민C, 글루타치온, 비타민 E, 코큐틴, 리포산은 인체 내에서 음양으로 공존하며 세포 내 음양을 조절한다. 항산화제는 음이고 활성산소와 자유기를 만나 전자를 내주고 산화된 모습은 양이다. 항산화제는 음의 자리에 있는 환원제이고 전자를 내어주고 양전된 항산화제는 양의 자리에 위치한 산화제이다. 인체 내 정상적인 대사 과정 중에 활성산소가 생겨난다. 이렇게 생겨난 활성산소는 양의 자리에 위치하며 세포 내의 생리적인 현상을 수행한다. 순식간에 생겨나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활성산소는 세포 내 항산화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며 양이 조절되어 세포 내 신호 전달 체계를 유지하고 격리된 공간에서 박테리아와 같은 외부 침입자들을 섬멸한다. 활성산소는 항산화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는데 활성산소의 양이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양을 넘어서거나 격리된 공간에 존재하던 활성산소가 그 공간을 이탈하게 되면 인체를 공격하는 유해산소로 돌변한다. 유해산소 역시 활성산소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영어로도 로스, 옥시전 스페이스. 자, 그것이 리액티브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활성산소와 유해산소를 어우르지만 나는 이 둘을 분리해 정의한다. 유해산소는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활성산소의 역할을 벗어나 인체의 유해한 자극으로 넘치는 활성산소의 의미로 풀어낸다. 유해산소는 항산화 네트워크에 의해 빠르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유해산소가 처리되지 않고 세포 내에 존재하면 세포막과 세포 내 소기관들을 공격하며 인체를 병들게 한다. 음양으로 풀어내자면 양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병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서양의학의
과학과 동양의학의 철학은 음양과 리독스로 만난다. 서양의학이 풀어내지 못하는 난치병들도 음양 철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타고 들어가 난치병 치유의 길을 찾으면 거기에 광활하게 뻗은 대로가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 이 시대의 서양의학에는 음모라는 개념이 없다. 항생제의 개발과 함께 눈부시게 발전해온 서양의학은 질병을 보는 눈마저도 획일화되어 막아서고 잘라내는 안티의학으로 편향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자라온 안티의학은 암질환의 치료에서도 항생제가 박테리아를 죽이듯이 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인다는 안티의학의 사고를 그대로 적용했다. 그렇게 안티의학으로 부딪힌 암과의 전쟁에서 주류의학은 패배했다. 그 전쟁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채워 넣어야 할 때도 막아서고 죽이고 잘라내려 한 안티의학으로의 지나친 편향이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서양의학의 도구만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양기가 넘쳐나 암이 생겼을 때 서양의학의 획일적인 사고로 들여다보면 그 치료법은 넘쳐나는 양기를 제거하고 막아서 음양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잡은 음양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양으로 회귀한다면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안티의학으로 막아서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서양의학의 절대적인 안목을 벗어나 상대적인 음양의 개념을 받아들여보자. 양이 넘쳐나는 것이 절대적인 양계의 증거가 아니라 이를 조절하는 음계의 부족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포 내에는 음양이 공존한다. 음양은 적절한 균형과 순환을 통해 생명현상들을 만들어간다. 한쪽의 증가는 음이나 양의 절대적인 증가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감소에 따르는 상대적인 증가일 수도 있다. 양계의 절대적인 증가라면 양기를 막아서는 안티의학이 통하겠지만 음기가 부족한 음호가 원인인 양기의 상대적인 증가라면 치료법이 달라져야 한다. 음허로 화가 동한 경우라면 양을 막았을 것이 아니라 음을 채워 넣어야 한다. 풀어의학이 들어서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서양의학은 이제 음허를 보호하는 풀어의학에 눈을 떠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음양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음호화동을 보음으로 치료하는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을 올려서 열이 막 나는 것은 면역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작동하는 어떤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이게 몸이 약해서 또 질병이 어떤 상태에서 그것을 싸우는 어떤 양이라면 그러면 그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 넣으면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열만 제거하려고 하고 통증만 제거하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통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